수익을 내는 단기 투자자는 대부분 이 방법을 활용한다. 장대 양봉 이후 처음 닿으면 전체 투자액 중 20% 정도를 매수한다. 그 이후 5일선, 10일선이 깨지지 않고 추가 상승하면 추격 매수에 나선다. 37년간의 경험으로 이런 흐름이 반복되었다는 걸 직관적인 감각으로 안다. 경험이 쌓여 데이터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인 투자의 전설 남석관. 오늘은 수급 단타왕님과 남석관님께서 말씀하신 기법의 실전 적용 사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수급 단타왕님의 수급 1, 2 음봉 기법입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수급 주도주는 시세 초입에서, 자, 중요합니다. 시세 초입에서, 자,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시세 초입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의 조정을 보인다. 조정 시 거래량이 감소되는 음봉을 수급 음봉이라 한다. 모든 주도주는, 자, 여러분들 모든이라고 강조하였어요. 모든 주도주는 일단 한번 눌림을 받고 이어 2차 랠리를 펼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100번 읽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때가 매수 타점이다 라는 것이죠. 요거는 100권을 정리한 영상에서도 특히나 강조된 사안입니다. 횡보 후 첫 장대 양봉,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 중요하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차트 같은 경우에도 횡보 이후에 강력한 장대 양봉을 뽑고 나서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인데, 이 음봉 캔들에서 보시면 수급이 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 투자 쪽에서 들어왔어요. 금융 투자 쪽은 단타 세력으로 많이 알려진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 수급 단타왕님이 말씀하신 대로 흘러갔습니다. 자, 요 차트는요,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의 차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개인 투자의 전설 남석관 투자자님께서 강조한 타점이고, 자, 이 타점은 무슨 타점이냐? 단기 투자자, 수익을 내는 단기 투자자는 대부분 이 방법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어서 제가 실전 사례로 가져와 본 겁니다. 횡보 후에 첫 장대 양봉을 뽑고 나서 5일선 가까이에 닿으면 매수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5일선 닿으면 매수하는 거지 5일선 위에서 양봉이든 음봉이든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추가를 하자면, 우리만의 조건을 만든다라고 하자면 거래량이 마르면 좋겠죠. 왜냐하면 조정받을 때, 자, 여러분들 조정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가격이 하락해야지 조정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조정은요, 5일선이나 10일선을 타면서도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길 모랄레스 같은 경우에는 건설적인 저점을 형성한다라는 말을 반드시 횡보한다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11선을 타면서 조금씩 상승하는 것을 역시 건설적인 횡보로 정의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낮은 가격에 매수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자, 그러니까 남석관 투자자님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5일선에 닿으면 매수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점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 타점에서 매수했다라고 하면 역시나 지금도 큰 수익을 계속 누릴 수 있고, 사실 이 타점은요, 남석관 투자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대시세를 내는 종목의 초기 매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초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횡보하다가 30% 상승하면서 양봉을 세우면 크게 상승했더라도 일단 매수하고 지켜본다. 중요하죠. 일단 진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석관 투자님은 여기 장대 양봉 뽑았을 때 일단 들어가고 본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대시세를 내는 종목 대부분이 이 패턴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37년간 투자하면서 이 패턴은 변함이 없더라라는 거죠. 필자의 경험으로 이런 흐름이 반복되었다는 걸 직관적인 감각으로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경험이 쌓여서 데이터화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37년의 경험을 정말 이 한 문장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실전 사례에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을 내는 투자자 대부분이 이 방법을 활용한다. 요거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습니다. 그 종목 급등 후 처음 5일선에 닿으면 전체 투자액 중 20% 정도를 매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5일선이 깨지지 않고 11선 깨지지 않고 상승하면 추격 매수해라. 자, 보시면 굉장히 필살 기법인 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보면은요, 20% 이상 비중이 넘어가 버리면 굉장히 사실은 비중이 크게 베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석권 투자자님은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이 패턴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패턴으로 수익을 굉장히 크게 내봤고 대시세를 먹어봤기 때문에 이 패턴을 책에 기술한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자신만의 핵심 노하우를 알려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급 단타왕님이나 남석관 투자자님 책은 정말 몇 번을 읽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이런 핵심 부분은 그냥 매일매일 읽어도 사실은 그때그때 볼 때마다 새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는 제가 앞에 읽어봐 드렸습니다. 5일선, 11선이 깨지지 않고 추가 상승하면 추격 매수에 나선다. 대시세를 내는 종목은 100% 이상 상승할 때까지 11선 아래로 내려오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종목을 그러면 잡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또 관건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타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날입니다. 요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장대 양봉을 뽑은 날 모든 게 결정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날 결정이 끝납니다. 사실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과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분들은 여기에서 끝나버려요. 왜냐? 이날 어떻게 주가가 흘러갔느냐. 요날 보면은 3개의 종목이 상위 20개 종목에 랭크를 했습니다. 기산텔레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RF시스템즈 다 방산 종목이었고요. 이날 현대로템도 상승세가 나왔고 LIG 넥스원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단체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주도주의, 주도 섹터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빅트레이더의 주도주 매매법, 서희파더님의 책에도 나오죠. 주도주가 뭐냐? 단체로 상승한 종목이, 그 중에서 1등으로 상승한 종목이 주도주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중심주로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시장을 관찰하다가 2월 21일 날 방산 섹터가 단체 상승이 나왔네? 이날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를 딱 확인했는데 왼쪽을 봤어요. 차트의 왼쪽을 봤는데 횡보했네? 횡보한 다음에 첫 장대 양봉이네? 그리고 나서 수급을 확인했더니 장대 양봉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네? 그러면서도 개인 투자자는 다 팔았네? 손바뀜이 발생했네? 자, 그리고 나서 실적을 확인해 봤습니다. 실적이 23년도 최고 실적에 24년도에 실적 예상치가 거의 2배 가량 되네. 25년도에 그 어떤 성장성이 주춤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 더 크게 상승하네. 26년도에도 실적이 늘어나네. 실적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네. 그런 어떤 상승의 흐름도 좋네. 이것을 단체 상승이 나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첫 장대 양봉을 뽑은 날 다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것도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다 하실 필요가 없이 단체 상승이 나왔을 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날은 조금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또 이렇게 추천을 조금 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또 생각이 드느냐. 자, 지금 보면은 괜찮아요. 이 종목이 나쁘지 않아요. 많은 투자 대가와 고수들이 말하는 그런 종목에 해당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 신고가 자리잖아요. 횡보를 하고 장대 양봉을 뽑으면 어차피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도 보면은 굉장히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월등하게 터진 것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매수 타점은 어디가 될까요? 수급 단타왕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이 될 수 있고, 또는 남석관 투자자님의 기법으로 한다라고 하면 5일선 위에 붙는 캔들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날 결정 다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월 11일 날 장대 양봉 뽑을 때 계획까지도 다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타점 잡고 들어가 봐야 되겠다.
자, 여기 보면 차수 제시 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수급 재료 실적 시황. 자, 시황 부합하죠. 단체 상승 나왔으니까 차트 부합합니다. 수급 부합합니다. 재료 실적. 재료 실적도 부합합니다. 재료와 실적은 면밀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료라는 것도 사실은 이 실적에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재료가 좋은 재료니까 실적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재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속 공부를 하신 분들이다라고 하면 유럽 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했다라는 재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날 2월 11일 날 끝났다 사실. 그래서 타점을 노려서 이날 남석권 투자자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날 굉장히 크게 베팅하셨겠죠. 크게 베팅해서 수익을 크게 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석권 투자자님만 돈 번 게 아니죠. 많은 투자자들이 이 타점으로 돈을 벌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 사람은 돈 벌고 나는 못 벌고 그런 관점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타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나간 차트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약할 수 있어요. 공부가 약할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별로, 날짜별로 차트는 어떤 모양이었고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었고 어떻게 관점이 변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날짜별로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뒤에 영상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번 영상은요, 주도주 판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는 최근에 손실이 크게 나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날짜별로 제가 타임라인을 나눠놨고요. 어떻게 관점이 바뀌는지도 역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다를 수 있으니까요.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고, 남석가 투자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37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이제는 실전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이 특별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조금 더 힘을 줘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내는 관점입니다. 강방천 투자자님도 예전에 가치 투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관점이라는 책을 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에 있어서, 수익 내는 투자에 있어서 이 관점이라는 게 가치 투자든 단기 투자든 중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내용을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어떤가요? 현대로템도 거래량을 마르는 음봉 캔들입니다. 게다가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하고 있다라고 하면 단기 급등도 가능하겠다. 지금 현대로템은 51선까지 잘 떨어졌던 종목인데 이렇게까지 좋은 상승세가 나오는데 금융투자 쪽, 단타 쪽에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단기 급등도 가능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대응을 해보겠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런 자리 매수 대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급은 역시나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종목을 봤고 많은 것을 봤지만 중심은 잃지 말자. 중심은 뭐죠? 로봇이고 온디바이스 AI, 의료 AI, 방산과 조선, 그리고 한화그룹주가 괜찮다. 그리고 재건 이슈, 그리고 또 뭐죠? 데이터 센터, 전기, 변압기, 다시 한번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아직 재료가 죽지 않았다. AI 700조 투자 굉장히 좋은 재료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심 잡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분산을 해도 좋고 느낌에 따라서는 집중을 해도 좋고 타점이 나오면 그런 타점에만 들어가서 빠져나오는 전략도 구사해 볼 수 있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요런 자리, 여기가 이제 음봉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양봉이 될 수도 있었던 자리고 5일선 타면서 역시나 계속 상승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관이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좋은 상승세와 수급 굉장히 좋고요. 금융투자 쪽 매수세 참고할 만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서 또 장대 양봉 또 뽑을 수 있어요. 여기 반등 자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 붙으면서 양봉 캔들 나왔고요. 자, 수익 내는 관점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유럽의 현인 투자자로 알려진 분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자,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내일이 어떨지 투자자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 그리고 어제가 어떠했는지는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은 그것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도라는 게 뭘까요? 주도라는 건 시황입니다. 시황. 시황이라는 건 뭘까요? 분위기입니다. 시장의 어떤 주도를 하는 흐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흐름은 객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표현이 될까요? 단체로 표현됩니다. 단체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온 섹터를 말합니다. 섹터란 무엇인가요? 그 안에는 그룹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섹터란 종목의 군이죠. 그룹이죠. 단체죠. 그래서 제가 단체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어제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상승세가 나온 종목 또는 종목군은 이거는 명백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확실한 그 영역이에요. 100%의 영역이에요. 투자를 잘하건 못하건 알 수 있는 겁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확률의 영역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의 영역에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확률은 알 수가 없어요. 타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확실한 영역은 어디다? 손절 영역이다. 손절은 명백하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100%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수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는 손실 관리다. 자금 관리다. 자금 관리는 100%죠. 내가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 영상이나 여러분들께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통제 영역을 내가 장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확률의 영역은 시장에다가 맡겨버리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 영역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확률을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명백의 영역이다. 그러면 내일이 어찌 됐던 간에 지금 우리가 명백하게 이거는 또 강조드립니다. 투자 경험이 많던 적던 간에 이거는 명백한 거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당장 오늘 투자를 시작한 사람도 요 관점만 명확하게 하면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다? 어제, 오늘, 지금까지 그 흐름은 누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조차 모른다라는 거죠. 그것조차 모르고 뭘 하고 있느냐? 내일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거는 확률의 영역인데 그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데 그 영역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확률값만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확률값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가와 고수들은 내일을 예측하지 않아요. 다만 무엇에 집중한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흐름이었는가? 섹터의 흐름, 시장의 흐름, 지수의 흐름 그것이 어떠한가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씀 나누기도 했어요. 지금 흐름은 뭐죠, 여러분들? 지금 지수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곧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계속 상승이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적절한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 나누기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제가 지난 영상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흐름은 누가 봐도 로봇이죠. AI죠. 온디바이스 AI죠. 의료 AI죠. 조선방산, 하나그룹주죠. 재건 섹터죠. 데이터 센터죠. 이렇게 우리가 이건 명백한 거죠.
누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어떻다? 대부분의 사람이 또 모르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관점을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관찰의 팁 누가 말해줬나요? 제시 리버모어입니다. 추세 추종의 아버지입니다.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관찰은 이거 몇 번을 읽었죠, 우리가? 당일 유망 주식들로 그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시장을 이끄는 주식들을 통해 수익을 얻지 못한다면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을 낼 수 없다. 따라서 너무 많은 종목에 관심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유망 주식 몇 개를 분석하도록 노력하자. 시장 전체를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요것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것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들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중심이 무엇이냐? 로봇입니다. AI입니다.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의료 AI입니다. 조선방산, 하나섹터, 조선방산입니다. 재건입니다. 데이터 센터입니다.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중심을 잡아라. 그 중심 중에서도 이 섹터 하나하나에 중심주가 있어요. 로봇은 당연히 누가 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이건 뭐 제가 예측한 것도 아니고 지금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에 따라서 로봇 섹터의 전체 움직임이 들쭉날쭉합니다. AI는 어딘가요? AI는 사실 딥시크 관련 어떤 흐름으로 AI가 살짝 애매합니다. 그래서 AI 흐름이 온디바이스 AI로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온디바이스는 도대체 어느 종목이냐? 제주 반도체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매하지만 자, 그럼 의료 AI 쪽은 어디일까요? 이것도 명백하진 않습니다. 아직 주도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어떤 종목 공부했나요? 보로노이가 나쁘지 않아 보이죠. 라이프 시멘틱스가 될 수도 있고요. 조선방산은 어디인가요? 명백하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 거기에다가 현대 로템까지 우리 곁들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방산 5대장이 누군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거기에 하나 시스템까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재건은 어디인가요? 재건은 대동기어나 전진건설 로봇이 될 수 있겠죠. 데이터 센터는 어디인가요? GNC 에너지나 LS 일렉트릭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명백하죠. 왜냐? 다른 종목들보다 강한 종목들, 그리고 시가총액이 크면서도 우직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중심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심을 잘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요런 자리, 음봉 캔들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 짧은 캔들은요, 음봉이 될 수도 있고 장 막판의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양봉이 될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일단 말랐죠. 그리고 5일선 위에서 짧게 버티는 캔들. 그리고 이 캔들이 조금 애매했다라고 하면 이 캔들까지도 보면서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읽는데 익숙한 분들, 중심을 잡을 줄 아는 분들, 또는 내가 중심을 잘 잡아서 크게 수익을 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세게 베팅한다라는 거죠. 수익을 담보로.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전부터 주식시장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어느 종목으로 우리가 어느 섹터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죠? 로봇 섹터. 로봇 섹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줬고 유리기판도 굉장히 지금 유리기판이 셌던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좋았는데 더 좋아지고 있고 지금까지 수익이 잘 나고 있었고 지금 지수의 흐름도 좋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상승하고 있으니까 떨어질 거야. 높아.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투자 대가와 고수들은 상승하는 가격은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제시 리버모어도 돈을 왕창 다 잃고 나서 다시 회복할 때 관점이 어떤 관점이었냐? 강세장에서는 강세론으로, 약세장에서는 약세론으로 움직여서 큰 돈을 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을 꾸준하게 관찰했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비중 베팅을 했고, 요 자리죠. 반등 캔들 자리로도 볼 수 있는,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서 다시 5일선 캔들 위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챙겨두은 수익을 담보로 추격 매수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요 타점은 우리가 타점 사례집으로도 공부를 했었죠. 대표적 예시로 클로벗을 들었습니다. N형 패턴의 상단 패턴, 단체 시황 종목에서 자주 출현된다. 시대 중심주, 주도주 또는 주변 종목에서 출현한다. 거래량이 붙으면서 계속 상승이 나오다가 다시 거래량이 크게 붙으면서 5일선 위에서 또 장대 양봉을 뽑으면 그 종목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현대로템은 어떤가요? 만약에 현대로템이 장대 양봉을 뽑고 나서 또 추가 상승이 안 나왔으면 대응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대로템이 장대 양봉을 거래대금 강력하게 터트리면서 2번을 뽑은 게 별로 없어요. 게다가 지금 어떤가요? 방산 섹터의 흐름이 너무 좋아요. 현대로템 어떤가요? 실적도 좋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세게 한번 베팅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뭘 담보로? 지금까지 나의 수익을 담보로.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자리에서 세게 베팅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서 양봉 캔들, 거래량이 다시 조금 줄어들면서 음봉 캔들, 5일선을 훼손하지 않았죠. 오케이, 좋아. 오케이,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서 양봉 캔들, 좋아. 다시 거래량이 말랐지만 여기 5일 위에서 버티는 양봉 캔들, 좋아. 오케이. 버텨. 오늘도 오케이. 자, 현대로템 오늘 3분봉 캔들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움직였습니다. 한 방에 7%가 나온 게 아니에요. 장 초반에 7%까지 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린 겁니다. 요 흐름이 상당히 애매하죠. 아직까지는 현대로템 스윙 장세로도 볼 수 있고 현대로템이 지금 수익을 쉽게 주지 않구나. 수익을 쉽게 주면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도 의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 높잖아요. 가격이 높잖아요. 그럴 때 올라간다니까요. 희한하다니까요. 주식시장이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떨어질 거야. 이렇게까지 강하게 상승할 수가 없어. 더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떨까요? 마음이 급해지죠. 해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내일 더 상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서 들어가겠죠. 사람들이 그때 들어가면 그때부터 떨어뜨려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물론 이것대로 안 흘러갈 수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누가 봐도 높습니다. 이렇게 지금 원웨이 상승이죠. 양봉만 뽑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타점을 노릴까요?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타점을 노리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따가 수급도 확인하겠지만 금융투자나 사업 펀드에서 매수하면 그냥 들어 올립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응 잘 하신 분들은 수익이다. 수익을 내가 챙겨놨으면 그 위에서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5일선, 11선에서 나는 대응할 거니까. 거기서 마음대로 해라.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어떻게든 초입에 들어가셔라 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지금은 살짝 불안해요.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튈 준비를 먼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올라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대로템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튈 준비를 이제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상승의 견해도 갖고 있겠지만 튈 준비도 하고 있다. 자,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은 이때부터 강했어요. 이때 뭔가 신호를 줬고 여기에서 털렸지만 다시 반등 캔들을 또 줬어요. 지금 역시나 전혀 팔 이유가 없고 여기 또 반등 자리 주고 있다. 더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 흐름이 나쁘지가 않으니까요. PI 같은 경우에 어땠나요? 삼성전자 유리기판 재료가 있었던 종목 요 자리 왜 여기 자리에서 우리가 비중 베팅이 가능했을까요? 손익비 타점이죠. 유리기판이죠. 유리기판이 어제도 좋았고 그제도 좋았고 그제도 좋았고 한 달 전에도 좋았고 2주 전에도 좋았고 계속 좋았으니까 지금도 좋으니까 지금도 PI 같은 종목들이 상승하니까 이런 종목은 여기서 대응했다. 자, 이제 많이 상승했으니까 떨어질 거야.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 상승이 나올 거야 라는 관점으로 접근했다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대응했으면 지금 30%, 40%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거다. GNC 에너지 여기에서 굉장히 애매하게 움직였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어떻게든 버티면서 내가 상방 의견을 가지고 700조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AI 700조 인프라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그 뉴스가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 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어떻게든 저점에서 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할 수 있었고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거죠. LS 일렉트릭은 어떤가요? 여기에서 대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반등 캔들 줬어요. 종가 베팅해서 버텼다라고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윙 장세에서는 버티는 운용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은 어떤가요? 이미 예전부터 여기서부터 대응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 조금 애매하게 움직여서 약간 익절할 수 있었겠지만 요 날이 어떤 날이었나요? 딥시크 이슈가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장 개시하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대 양봉을 뽑았다라는 거죠. 여기가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세가 붙으면 이런 타점에서 다시 또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또 반등 캔들로 보고 또 들어갈 수 있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세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좀 털어주고 계속 보유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추세가 죽지 않았죠. 사면은 어떤가요? 이 자리는 타점 사례집에서도 대표 좋은 예시로 말씀을 드렸던 반등 캔들 자리,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세게 들어갈 수 있었죠. 왜냐? 사면은 복합 재료를 가지고 있었죠. 방산 섹터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 로봇 섹터와 방산 섹터. 여기에서 굉장히 강력한 급등이 나왔고 굉장히 이쁘게 단기 과열이 걸리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이쁘게 조정이 나온 다음에 반등 캔들이 이쁘게 또 나왔어요. 5일선 딱 위에 걸치면서 이런 자리에서 세게 비팅해서 끝까지 버티는 거죠. 왜 버틸 수 있었을까요? 이 종목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버틸래. 이 종목은 조금 위협적인 자리가 이런 자리에서 나왔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또 반등 캔들 자리가 나오니까 또 추격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끝까지 버텨냈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지금도 상승에 어떤 힘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어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거죠. 단체 상승에서 기회를 노리자. 처음엔 잘 안 보여요. 왜냐? 안 보일 수밖에 없죠. 왜냐? 예전부터 과거부터 이랬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조차 모르니까 우리가 그것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라도 중심을 좀 잡자. 요걸 습관을 들이자. 연습을 좀 하자.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해 보여도 쉽지 않아요. 왜냐? 본능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사람은 예측하고 싶어 하는 게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고치자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조차 모르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중심을 잡자. 지난 흐름을 기억하자. 지난 흐름을 꼼꼼하게 보고 메모하고 적어두자.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메모하면서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잡자. 중심. 요게 수익 내는 관점이다. 흐름, 중심.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제는요. 중심 잡고 데이존으로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데이존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심은 잡아야 돼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중심은 로봇, 유리기판, 온디바이스, 의료 AI, 조선방산, 재건, 데이터 센터, 반도체, 장비 이런 섹터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로 움직여주고 있고 아직까지 11선은 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계속 가지고 가면 되는데 11선 깨지면 팔고 나갈 거다라는 거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애매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수급이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면 사모펀드가 주도입니다. 사모펀드는 아직까지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양봉을 뽑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대응하는 건 이제 데이존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장세고 데이존에서 회수존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리는 그냥 보유의 영역이지 대응의 영역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자 데이존이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또 원웨이 상승장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짧게 그날 단타로 끊어먹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겠다. 어쨌든 우리가 이미 여기 타점을 다 줬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냥 보유의 영역이고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비중을 줄여야 된다.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신용 한도 초과도 걸렸기 때문에 자, 신용 한도 초과다라는 건 사람들이 신용을 많이 써서 아직까지 이 종목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력들은 어떻게 할까요? 세력들이 어제도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 신용 잔고 많은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격 올린 다음에 와장창 무너뜨리겠죠. 그러니까 너무 휘둘리면 안 된다. 이제 적당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이제 수익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이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필옵틱스 보세요. 자, 필옵틱스를 보기 전에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왜 제가 데이존이라고 말씀드리느냐. 요 자료는요,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입니다. 다시 가져왔어요. 자, 데이존의 특징입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데이존 특징. 주가 변동성이 커짐.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한 번씩 원웨이 급락으로 찬물을 끼얹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필옵틱스는 어땠나요? 완전히 원웨이 하락세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막 어마어마하게 대량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았어요. 11선을 또 버텼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유를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조금만 이상하게 움직이면 그냥 털고 나가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만약에 시장 장세가 좋아서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대응은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매물대 소화하는 게 과연 쉬울까? 여기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돈을 굉장히 이제 높은 위치에요. 돈을 그만큼 쓸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거 보고 이제 데이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변동성 커지면 주식 투자 3단계 이론에 따라서 여기 3단계로 진행되면서 여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제 M자 패턴 만들면서 이평선 깨지면서 이평선 역배열되면서 하락하겠죠.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외국인도 오늘 굉장히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로 매도했고요. 기관도 역시나 매도, 사모펀드도 가장 강하게 매도를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와장창 팔았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내일 만약에 갭으로 떨어진다거나 하면 아니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을 해주셔도 좋고요. 지금 여기 자리는 사실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 자리입니다. 자, 필옵틱스는 유리기판 대장이었고요. 유리기판도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장이 무너지면 유리기판 섹터도 무너질 수 있다. 제주반도체는 어떤가요? 제주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와 관련해서 대장주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이미 여기 자리에서 이상 신호를 보여줬고 그러면 여기 자리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었고 여기 자리에서 수익을 실현하거나 또 빠져나올 수 있었고 보유를 하고 있어도 여기까지는 수익이었고 여기도 수익이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잘라내야죠. 본절 컷이라던가 약 익절 컷으로 마무리를 했었어야 됐다. 제주반도체는 수급도 살짝 애매합니다. 자, 의료 AI와 관련해서는 우리 보로노이를 봤습니다. 보로노이 완전히 역별로 떨어졌죠? 이런 자리에서 이제 익절해야죠. 아쉽지만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건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11선 완전히 이탈했으니까 매도를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상방의 견해다 라고 하면 본절 컷으로 운영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방산 섹터의 대장주죠. 오늘 어땠나요? 다들 와장창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혼자 나는 버텨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자, 마이클 마커스입니다. 8천억을 번 트레이더죠. 추세 추종 트레이더입니다. 그 트레이더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나는 악재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을 좋아한다. 악재가 나와도 덜 떨어지고 호재가 나오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을 좋아한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특히나 오늘 방산조선과 관련해가지고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미국에서 국방비 예산을 줄이겠다.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버텼다. 자, 사실 뉴스라는 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호재는 악재로 해석할 수 있고요. 악재도 호재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양면성을 띠는데 중요한 건 주가의 반응도입니다.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마이클 마커스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악재가 나와도 버텼다라고 하면 그 악재가 사실은 악재가 아닌 호재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호재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그럼 그 호재는 오히려 악재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에서 국방비 낮춘 게 악재인가요?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이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 상승세를 보여주는 건 미국 쪽에 매출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폴란드하고 동유럽, 아시아권, 동남아시아권,
거기에 매출이 증가해서 늘어나는 거지 미국 쪽의 매출이 그렇게 늘어나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미국은 어차피 지금 국방비 예산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어떻죠?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넣었죠. 나토 회원국들에 너네 방위비 더 써. 우리 이제 방위비 줄일 거야. 너희 이제 우리가 안 지켜줄 거야. 사실 이 소식은 방산 섹터에는 더 호재가 될 수 있고요. 국방비 예산을 줄인다고 했는데 그 전에 또 뉴스는 뭔가요? 해군은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애매한 거죠. 사실은 해군력은 더 늘린다는데 국방 예산을 줄이는데 해군 예산은 그렇게까지 안 줄였을 거다라는 거죠. 다른 예산을 줄였겠죠. 뭐 예를 들면 전투기 예산, 그 외 어떤 부수적인 것들. 해군력은 늘렸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상식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 요늘 악재로 인해서 조선 관련주는 크게 하락이 나왔죠. 하지만 멈춤 캔들이 발생되면 오히려 거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가장 잘 버틴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방산주다. 현대로템도 오늘 잘 버텼죠. 하나 시스템은 오늘 애매했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 시스템 조금이라도 애매하게 움직이면 비중 조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오늘 비중 조절 잘 하신 분들은 편하죠. 마음이. 근데 비중 조절을 만약에 못했다. 이것도 경험이죠. 아, 이거 진짜 비중 조절이 중요하구나. 되려 오늘 같은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강하네. 여기서 더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붙으면서 다시 또 양봉 캔들. 물론 5일선을 완전히 우상향 시키는 건 아니지만 지금 5일선 지금 우상향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수급도 마찬가지죠. 수급이 괜찮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주도 세력이 어디냐?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하고 외국인이에요. 오늘 외국인도 매수했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수했고 사모펀드도 매수했고요.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 시스템은 어떤가요? 하나 시스템 분명히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여기 캔들이 위험하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움직이면 비중 조절하고 대응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5일선 깨졌죠. 물론 10일선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또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쥐고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연히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봤는데 외국인이 오늘 매수세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관은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자, 사모펀드가 가장 강력하게 이 상승을 주도해 온 세력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빠져나갔죠. 금융투자도 좀 들어오는가 싶더니 거의 다 또 빠져나갔고 근데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주는 건 괜찮은데 글쎄요.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수급이다라고 하면 참고 정도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수익이 내 계좌 상태라는 거죠.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내 본전 라인을 위협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하락세가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뭐 반등 캔들이 나오면 다시 또 상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고요. 현대로템 어땠나요? 현대로템도 버텼다라는 거죠. 그 5일선 위에서 어쨌든 간에 버텼다. 어제보다 종가가 올라갔다. 그렇다라는 건 5일선이 우상향이 유지가 될 수 있다. 방산 섹터 괜찮구나. 오늘 외국인이 또 강력하게 매수를 해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금융투자 쪽이 일단은 주도 세력이에요. 그런데 뭐 오늘 매도세가 나왔지만 외국인이 받아줬고 사모펀드가 또 받아준 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받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개인 투자자도 오늘 같은 장세는 조금 관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재건 섹터는 어떤가요? 대동기업입니다. 추세가 무너졌죠. 테마 성격이라서 조심할 필요가 있죠. 수급도 들쭉날쭉. 자,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상방 관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GNC 에너지도 요 자리, 음봉 캔들, 대량 거래량 위험하죠. 5일선 또는 이 자리에서 잘 대응하신 분들은 그냥 길게 가져가면 되고 5일선 깨지면 익절, 11선 깨지면 익절 하면 되고 이 자리는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하락세도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LS 일렉트릭은 어떤가요?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리는 사실 거래량이 조금 불안합니다. 물론 더 상승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왜냐? 변동성이 이제 심해지는 장세가 될 수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많은 물량을 높은 가격에 매집했어요. 그럼 이제 더 들어 올린 다음에 와장창 무너뜨리는 장세가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하더라도 짧게 대응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제 무조건 마냥 긴 시각으로 유지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서 내가 잘못 대응하면 내가 수익 나고 있는 상태인데도 여기에서 이상하게 대응을 해버리면 길게 가져가서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도 무너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추격 매수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냥 길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길게 가져가다가 그냥 신호 나오면 털고 나와야 되겠다. LS 일렉트릭은 수급은 좋습니다. 외국인도 매수하고 있고요.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수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매도하고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 이슈는 좋은 재료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죠. 자, 삼성전자와 관련된 테마주 성격, 네오셈입니다. 위에서 상단에서 버티고 있지만 이 자리가 그렇게까지 좋은 자리는 또 아니다라는 거죠. 보면은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어쨌든 간에 양봉으로 버텨서 5일선이 우상향하고 있지만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이상하게 움직이면 비중 조절하거나 털고 나와야 된다. 여기에서 외국인이 매수했지만 다 팔고 있죠. 개인 투자자가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미국 증시에서 갑자기 호재가 터진다면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만 홀짝이잖아요. 홀짝. 물론 삼성 반도체 쪽에 좋은 재료가 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자, 하나오션은 어떤가요? 조선 섹터입니다. 오늘 조선 섹터도 하나오션이 굉장히, 사실은 오늘 같은 날 하나오션은 장대 음봉이 와장창 무너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장세인데 11선을 지켰죠. 대단합니다. 요 종목은 아직도 상방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수급은 굉장히 애매한데 또 금융투자는 보세요. 또 매수했어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조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악재도 호재로 볼 수 있고 호재도 악재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주가의 반응도다. 주가의 반응도를 봤을 때 방산과 조선은 아직까지는 상방 의견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중심을 잡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로봇 건드릴 수 없죠. 보유의 영역, 유리기판 보유의 영역, 온디바이스 애매하죠. 보유의 영역입니다. 이제 새로 진입하기에는 어려운 영역. 의료 AI도 지금 무너졌죠. 재건 애매하죠. 데이터 센터는 그나마 낫습니다. 반도체 물음표죠. 여기에서 가장 그래도 강한 건 조선 방산이에요. 조선 방산 중에 뭐다? 방산이다. 왜냐? 이거는 오늘까지 봤을 때 명백하다라는 거죠. 방산이다. 그러면 방산은 더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추격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신규 대응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비중을 너무 많이 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이제 데이존으로 넘어가면 데이존은 또 다르게 대응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데이존 어떻게 대응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기간별 성격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윙존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종가 베팅 확률이 높다. 데이 트레이딩은 확률이 낮다. 명백한 주도주, 주도 섹터가 형성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데이존 특징입니다. 주가 변동성이 커집니다.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한 번씩 팍 끼얹는 그런 장세죠. 그런데 원웨이 급등도 잘 나옵니다. 요런 장세에서 단기 트레이더가 수익을 크게 챙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종가 베팅이 아니라, 왜냐? 종가 베팅 잘못했다가 요런 장세에서 갭하락 크게 맞습니다.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이제. 물론 더 상승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세력들과 기관들이 수익 실현하고 잠시 빠져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세력은, 자 보시면 세력은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 유인하면서 실력이 좋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때 보통 비중을 키워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뭔가 기회가 왔으니까 뭔가 신용을 쓰거나 아니면 계좌 예수금을 더 늘려가지고 더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데이존인지 데이존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심리 지표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심리를 여러분들 이용한다니까요. 세력들이 이용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장세에는요, 지금까지 챙겨놓은 수익 정도 그냥 잘 챙겨놓고 이제는 테마 장세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테마 장세에서도 너무 비중을 세게 실어서는 안 되는데 요거는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지금까지 주도주 성격으로 상승했던 종목 잘못 건드렸다가 와장창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다라는 거죠.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수익 많이 낼 수 있었잖아요. 이미 기회 많이 줬잖아요. 그리고 이미 수익을 또 많이 챙겨놓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지금까지 애매하게 또는 의심의 눈으로 보았던 주도주가 확실히 상승세를 보인다. 이슈를 보여준다. 거래대금 상위창이 누가 봐도 주도주요라면 원웨이 급등세를 연출한다.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수익을 선사한다. 손실도 버티면 다 수익으로 전환된다. 근데 지금 어쩌면 데이존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이미 이전에 데이존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보면 알 수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면 알 수 있죠. 데이존 여기 원웨이 상승을 한번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데이존도 넘어갔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제목이 잘못됐네요. 테마존입니다. 테마존. 데이존 아니에요. 데이존 아닙니다. 테마존으로. 어쩌면 지금 데이존과 테마존에, 그리고 데이존과 테마존 사이에 회수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테마존이 지금 시작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테마존의 초입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지금 주도주에서 와장창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수익 보존하면서 수익 실현하면서 이제 테마존 준비를 해야 된다. 회수존에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데이존 특징 말씀드렸습니다. 손실도 버티면 다 수익 전환,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수익을 선사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왜 내가 계좌를 늘리려고 했지? 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작은 비중으로 하다가 계속 수익이 나니까 이제 예수금을 늘려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것 아닌가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모두에게 수익을 선사해주는 장세가 지금까지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죠. 손실도 버티면 다 수익으로 전환되는 장세였어요. 그런데 데이존에서 테마존으로 넘어갈 때 회수존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주도주가 원웨이 상승하다가 꼬꾸라지는 날이 많아짐. 비중이 커짐으로, 자, 비중이 커졌어요. 지금까지 수익이니까 내가 예수금을 늘리는 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중이 커졌어요. 내가 지금 평소에 하는 비중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손절이 안 되기 시작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그 짜릿한 수익의 기억으로, 살려줬던 기억으로 버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기간에 탈탈 털려버린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벌어둔 돈 다 손실로 전환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장세에서 살아나는 사람은 손절 잘하는 사람이 생존한다라는 겁니다. 자, 테마존입니다. 이제 테마존이에요, 여러분들. 테마존 어떤 장세냐? 기관, 외인이 관망하는 장세입니다. 이제는 기관과 외인이 개입을 잘 안 할 거예요. 테마존에서는 잘 안 해요. 자, 회수존에서는 이제 기관과 외인이 퇴장할 겁니다. 자, 그러면 큰 손들이 모두 관망하고 있어서 시장은 소강 상태예요. 주가 또는 지수는 미끄러지듯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슈와 테마가 터지는 섹터는 원웨이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큰 손실로 낙담한 투자자는 더 큰 포모를 느끼게 됩니다. 냉정함을 잃지 않는 투자자는 이런 장세에서 어느 정도 다시 수익을 복구할 수 있어요. 수익을 또 낼 수 있어. 챙겨갈 수 있어요. 테마존은 약세적으로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이때, 자, 테마존은요, 차기 상승세를 이끌 주도주 후보들이 저점에서 살금살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2차 전지주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애매해요. 2차 전지주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데이터 센터가 될 수 있고 또는 방산 섹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지금까지의 주도주는 매우 우세하지만 차기 주도주 후보들과 기관과 외국인은 야금야금 매수를 시작한다. 차기 주도주 후보들을 기관과 외인들은 야금야금 매수하기 시작한다. 노련한 스윙 투자자는 이때 매의 눈으로 차기 후보를 물색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장 막판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었느냐? 오늘 장 막판 3시 이후는 여러분들 직장인분들도 좀 보셔야 됩니다. 보면은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가 갭으로 크게 떠서 이렇게 도지 캔들을 만들고 있었고 요런 자리에서 내일 갭상승을 기대하고 대응이 가능했던 타점이죠. 프로그램도 매수를 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세게 베팅할 수 있습니다. 왜 세게 베팅할 수 있었느냐? 경험적 판단이 가능하죠. 이제 테마존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테마존 넘어가면 세게 베팅한 다음에 짧게 대응하면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겠구나. 내일 종가까지도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내가 설사 이 자리에서 물린다 하더라도 내일이 있으니까 세게 들어갈 수 있겠다. 요렇게. 자, 근거는 무엇인가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창을 봤더니 상한가를 간 종목이 엄청 많습니다. 판타지오, YG 플러스, 스튜디오 미르, 키스트, TS 트릴리언, 와이랩, 콘텐트리, 토니모리, 뉴 사마 네트워스, YG 엔터, SMCNC, 핑거스토리 다 콘텐츠 관련 회사, 그리고 중국 쪽 뭔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요,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 제가 매일 드리고 있는데 추적 관찰 종목 탭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섹터별로 묶어놨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콘텐츠라고 되어 있죠. 요거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M83, 덱스터, 드리머스 컴퍼니, YG 플러스, YG 엔터, 지니뮤직, 스튜디오 미르, 뉴, 빅텐츠, 차이 커뮤니케이션 요런 종목들. 그러니까 요렇게 정리만 해놔도 YG 플러스가 대장격으로 끼 있게 움직였던 종목이다라는 건 어느 정도 경험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뉴스가 있었지 또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죠? 3시에 딱 YG 플러스 종합시황창만 클릭해봐도 알 수 있는 거죠. 한한령이 해제됐다라는 겁니다. 8년 만에. 이거는 괜찮은 뉴스죠. 괜찮은 뉴스에다가 자, 이렇게까지 대단한 단체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일 갭으로 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YG 플러스 같은 종목을 세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세게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종가에 수익이 나면 거기서 자르고 내일 갭상승분까지 노려보고 내가 만약에 좀 물린다 하더라도 내일 갭으로 뜰 확률이 높기 때문에 버텨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죠. 요때가 한 2시 50분 정도 됐을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세게. 어차피 지금 분위기라던가 테마존이라던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내일도 상승할 확률이 높겠다. 그런데 3시 7분에 봤더니 더 상승이 나왔죠. 5%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욕심 부르지 말고 짧게 수익 일부 챙기고 내일 갭상승 시초가에 또 매도 대응하거나 또는 내일 다시 단타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초입에 장 초반에 강하게 들어가서 짧게 먹고 빠지는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수 매도 총정리 특강 영상에서도 자료 나갔습니다. 장 초반 이제 3분봉을 활용할 수 있는 장세다. 테마존에서는 요 전략이 잘 먹혔었습니다. 자, 그 섹터, 단체 상승이 나온 섹터가 모두 빨간색일 때 그 섹터 내, 그 테마 내에 5% 상승 종목이 2개에서 3개 이상, 10% 이상 종목이 1개 이상이며 1등주를 3분봉 잡고 들어가서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거죠. 테마 장세에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대금 장세에서는 추세 발생력이 약하다. 이렇게도 써놨고 단 유의할 점은 갭으로 15% 이상 너무 많이 뜨거나 3분봉 봤을 때 너무 자리가 높다면 비중을 줄여서 접근해 볼 수 있다. 너무 갭으로 크게 떠도 전체 상승세가 좋으면 전체 테마의 상승세가 좋으면 거기에서도 짧게 먹고 빠질 수 있습니다. 해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감과 전략을 만드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처음 해보신 분들은 조심해서 일단 연습으로 많이 하세요. 그리고 테마존도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스윙존, 데이존 연습을 많이 하시고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경험이 쌓여서 제가 이렇게 이 설명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연습만 하세요. 지금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경험이 계속 쌓이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하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조금 연습을 작은 비중으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가장 좋은 형세는 갭으로 2에서 5% 정도 떠서 3분봉이 깔끔하게 양봉으로 마무리되면서 추세가 발생되면 이게 최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가이드라인으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해보면서 감과 전략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공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 된다. 경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계속 멤버십 3단계 하시면서 데이존, 스윙존 이거 여러 번 경험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요거 딱 보고 YG 플러스 왜냐? 이미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자료까지 다 만들어 드렸고 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YG 플러스가 가장 끼있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YG 플러스를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비중을 더 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짧게 치고 나온 수익이 굉장히 또 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요거를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자, 중심을 잡아야 된다. 지금 테마존이다라고 하면 이제 차기 스윙 종목들이 차기 주도주들이 성장할 거다. 그게
방산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테마존 여러분들 한번 처음 하신 분들은 연습하시고 여러 번 겪은 분들은 분명히 제 말에 공감하면서 이제 해봐야 되겠다. 뭔가 스스로 전략이 가슴속에서 피어오를 겁니다. 그분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